가시죠. 여기가 신세계 이마트인데 신세계에서 하지 않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이마트다. 그럼 누가 해요? 여기는 부천역 민자역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 부천역에서? 네, 여기는 네, 가맹점이에요. 직영이 이마트를? 아니야. 아, 아. 부천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부천역이 민자역사거든. 오늘 닫았네. 이런 날 고르기 힘든데 잘 골랐네. 휴점이거든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잖아. 아, 의무 휴업이 맞아. 오늘 이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 쓰세요. 언제부터 그러면 의무 휴업 없어지지? 법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몇 달 걸리겠죠. 아, 이제 그러면 주말에 다 하는 거야? 주말에 하고 평일에 대신 하루 쉬는 걸로. 지금도 평일에 쉬는 지자체가 있어요. 마트가? 대구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자, 여기서 퀴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권 살리려고. 그러면 시장 상권은 왜 죽어요? 마트 때문에 준다 생각했겠지. 마트가 붙어 있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형마트 초창기에는 마트가 도심에 있지 않았어요. 울산 까르푸 어디 있었습니까? 아, 까르푸 북구 있었나? 그쵸. 울산 까르푸가 지금 북구 홈플러스 자리죠. 아니 근데 다들 아. 그렇게 맞아. 처음에는 그게 네. 외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어느 순간 다 근데 약간 메인이 된 거야? 왜 도심으로 왔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대형마트 셔틀버스의 역사를 알아요. 셔틀버스가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백화점에 셔틀버스가 아, 있었어요. 있었지 맞아. 그래서 일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 쇼핑센터들이 있어요. 뭐 레이크타운도 있고 뭐 태영 프라자도 있고 다 있는데 초창기에 그런 쇼핑센터들이 흥하던 시절에는 신촌에 있는 백화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요. 마치 일산의 마을버스처럼. 그러면 마실 나가듯이 나갈 수 있었다고, 그걸 타고. 근데 그때는 대형마트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큰 부지를 쓸 수 있는 외곽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1호점 까르푸 울산도 거기였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울산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영남권을 호령했던 대형마트 메가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었지. 그 고릴라 그려져 있죠, 그죠? 그 지금도 저 일부 저 영남권에 남아있어요. 부산이라는 쪽에 하면 그것도 위치가 보면은 지금은 없는 효문동 공터에 있어요. 거기가 그게 싼 곳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마트는 모든 역에 바로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시장 상인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바람에 시장이 다 죽는다라고 지금 의무휴업 만들어 달라고 하듯이 시위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셔틀버스가 위법이 됐어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이게 금지가 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금지된 게 90년대 후반이에요. 98년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때는 자가용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야. 근데 마트가 어디다 만들어놨어요? 싼 땅 외곽에 만들었잖아. 그럼 문제가 뭐야? 손님들이 못 와요. 그러면 대형마트들이 어디로 와? 힘들게 돈을 좀 써서라도 중심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심부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들어온 이마트가 여기야. 여기도 90년대 후반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큰 마트들, 이마트들 중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형마트 셔틀버스를 못 만들게 하고부터 오는 거야. 왜? 손님들이 못 오니까. 이마트 이제 네. 의무휴일 주말에 하는 거 네.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추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실제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뭐 각 지자체에서 조례 같은 걸 바꿔줘야 되니까 이걸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그걸 실제로 완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빨라도 6개월이에요. 진짜? 법을 바꾼다는 게 그래요. 올해 하반기는 돼야 우리 용진이 형이 오늘 같은 날도 장사를 할 수 있다. 1호 이마트는 어디야? 1호 이마트가 어디냐면 우리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이마트 창동점이 있어요. 거기가 1호점이에요. 창동이 어디냐면 노원 한복판. 그쪽이구나.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연기 신도시란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 일기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서울에 88 올림픽을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주택가들이 노원 상계동이랑 목동 같은 그런 데들을 연기 신도시라고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용어죠. 네, 연기 신도시가 생길 즈음에 그게 완성되고 나서 그러면 그 한국에 네. 첫 번째 마트로 들어온 마트, 뭐 해외 상관없이 그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생긴 것보다 생각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뭐 까르푸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계 마크로도 들어왔었고 네. 지금은 홈플러스가 100% 한국 기업인 한국 기업은 아니죠. 사모펀드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홈플러스 원래 어디 거였는데? 홈플러스는 원래 삼성물산에서 시작은 했는데 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홈플러스 1호점은 대구에 냈어요. 서울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마트 1호점은 창동인데 홈플러스 1호점은 대구였어요. 그래서 냈는데 이 시기를 딱 들으면 쎄할 거야. 몇 년도에 냈냐? 97년에 냈어요. IMF인데. 네. IMF 직전에 낸 거예요. 한 3개월 전에.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이 지분을 정리하려고 이거 안 해야겠다. 마트 사업 못 하겠다 해서 지분을 정리할 때 나중에 가서 그걸 산 게 영국의 테스코라는 테스코 그러니까 알지? 영국의 월마트예요. 테스코가. 그래서 테스코가 샀는데 문제는 이 테스코가 들어올 때 이미 까르푸가 조지고 있었어요. 까르푸가 이미 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봤어.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이름을 그대로 써서 들어오면 반감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삼성물산 지분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때 막 까르푸 이런 거 막 네. 해외 뭐 이런 거 마트에 네. 가서 안 좋았어 이미지가. 네. 까르푸도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게 까르푸에서 생겼던 이익을 해외 본사로 반출하다가 걸렸거든요. 불법으로 반출하다가. 그래서 안 그래도 IMF 이후에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 새끼들 안 되겠다 해서 외국 자본 불매 운동이 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맞아. 그 막 월드컵 전후에서는 맥도날드 불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KFC에 찍고 있는 KFC. 건데 예전에는 그 참 그 외국 자본에 대한 그게 반감이 커가지고 이름도 네. 그런 식으로 뭐 삼성 홈플러스를 받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코스트코 이런 거 하면 환장하는 거야? 외국 거라서 환장을 한다기보다는 사업 모델이 괜찮았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를 은근히 이마트만큼 많이 언급하잖아요. 우리 왜 프라이스 클럽 얘기를 지금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라이스 클럽 1호점이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평동 코스트코가 원래 프라이스 클럽 1호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클럽의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길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통업이라는 게 거의 발달하기 전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라는 게 생긴 게 언제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이마트 창동점이 생긴 그 시기가 책 선생이 공교육의 맛을 보기 시작한 93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방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가거나 동네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품부를 갔죠. 그 정도로 우리는 유통업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형마트가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려고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을 열심히 팔았어요. 왜냐면 깨끗한 전통시장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마트를 갔거든요. 까르푸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실패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들은 신선식품 비중이 되게 높아요. 50%가 넘어요. 근데 거기들은 코스트코 쌓아놓고 팔듯이 옛날에 까르푸 매장이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높은 천장에 천장 다 오픈돼 있는데 무슨 공장 굴뚝같이 생긴 그런 인테리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는 약간 현지화가 부족한 느낌. 근데 너무 생소하지. 지금은 그런 거 좋아하지만 지금은 코스트코가 그거를 정착을 시켜버렸잖아요. 뭘로? 가격으로. 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마트의 지금 공식은 눈높이가 넘는 매대가 잘 없어요. 우리 왜 편의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정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까르푸 보면 천장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위에 막 프로펠러처럼 생긴 선풍기 돌아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쇼핑 환경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마트로 돌아와서 네. 이마트 그러면 이제 휴일에 네. 오픈을 하면 네.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네. 너네 주말에 닫아라 반대를 했죠. 네. 네. 했는데 네. 지금은 왜 다시 오케이를 하는 거야? 시장에서 오케이를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옛날에 요 앞 정부 때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와대. 그걸 없애면서 만든 게 이제 국민 제안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건 약간 비공개에 가까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정된 1호 국민 제안이 이마트 의무 휴업 폐지였어요. 그거보다 큰 거는 이제는 이마트도 보호 대상이다 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는 전 국민이 차지하는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이 절반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마트도 두드러 맞고 있다라는 느낌. 대기업을 또 우리가 또 그쵸. 봐주네. 그렇죠. 이제는 신세계도 보호 대상이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편의점 3사 매출이 대형마트 3사 매출을 넘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다이소의 기업 가치가 롯데쇼핑보다 높아요. 네, 지금 다이소의 기업 가치를 한 2에서 3조 얘기해요. 그 정도로 시장이 큰 거예요. 이제는 용진이 형도 쫄 때가 됐다. 그렇죠. 롯데쇼핑이 그 정도인데 롯데쇼핑은 대한민국 유통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소만큼의 크기다라고 하면 시사하는 마음 크죠. 근데 그 크기의 10배가 쿠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일요일 날에 그러면 이제 문을 연다면 뭐 이마트 매출이나 이런 데 확실히 영향이 갈까요? 문을 여는 것 자체에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이제 닫은 날도 휴일 배송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의무 휴업이 되는 이마트몰에서 주문을 못 해요. 지금은. 또 그 새벽 배송도 이제 오케이 이렇게. 아침에 9시 이후에만 배송이 돼요. 근데 9시 이후에 배송이 된다는 건 일과가 시작하고 나서 오란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쿠팡의 로켓 프레쉬가 주고 있는 경험, 그러니까 아침 된장찌개 재료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 있고 그렇지. 그거 먹고 출근할 수 있는 문화를 이마트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 기대겠죠. 지금 그래서 이마트 주식을 그 연기금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지금 바닥이라 가서 그런지. 지금이 저점이다. 네. 네. 어쨌든 연기금에 샀으니까 네. 약간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까? 정부가 이마트에 베팅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이마트에다 숏을 쳤는데. 네. 정부는- 쇼색 치다니요. 아니. 우리 용진이 형 컨설팅 해드렸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큰일 나 아니 말씀하십니다. 컨설팅에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아니 연락은 어. 언젠가 한 번만 오면 된다. 근데 그 기관에서 그렇게 막 사는 걸 보니까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이마트, NC소프트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에 기관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판단이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판단이 틀린 거냐? 근데 원래 책 선생님 판단은 늘 비주류였어요.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술 마실 때 빼고는. 왜냐면 그 오피니언도 세컨 오피니언 체크 해봐야 되거든요. 세컨 오피니언. 그러니까 퍼스트 오피니언은 슈카월드 가서 들으시고 세컨 오피니언은 2등 채널에서 와서 들으시면 된다. 뭔가 어쨌든 이마트나 이런 마트 입장에서는 휴일에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벽 배송도 된다.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론은 그게 되려면 우리 용진이 형한테 우린 또 솔루션 드려야 되니까 왜 원치도 자꾸 않는 솔루션 그러니까. 드리는 거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원치도 않는데 어. 자꾸 주려고 하네 우리는. 신세계 유니버스 가입 고객 모두에게 10,000원 무료 배송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초창기 쿠팡이 했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초창기에 쿠팡이 9,800원 무료 배송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9,800원 무료 배송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0원 무료 배송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와우 클럽이 들어왔는데 그때의 경험을 우리 용진이 형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일단 이 유니버스에 경험을 하게 해준 다음에 유저를 모은 다음에 다음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수세권이 아닌 곳에도 이마트는 많거든요.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쿠팡 물류센터 반경 2km 범위 내에 국민의 75%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로켓 배송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지방이 지역에는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마트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새벽 배송을 할 거면 후세권이 아닌 곳에서 다음을 노릴 필요가 있다. 아,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알려주는데 또 공짜로. 그렇죠. 원래 학부방일 때는 아. 일단 주고 유저를 모은 다음에 아.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에 찾는 거죠. 요 비즈니스 네. 모델을 또 우리 또. 그렇죠. 이마트 사업 기획팀에서 전화 오라고 던져주는 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KFC 왔으니까 이제 먹도록 합시다. 이제 말 더 하고 싶으신가 봐요. 할 말은 항상 많은데 뭐 어차피 카메라가 할 말이 꺼져도 많아. 말은 할 할 말이 거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른 솔루션들이 많으니까 또 연락 주시고 이마트에서는. 이마트 상무이사급 이상 되시는 분이 재수없게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대표 이사실에 전화 한번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깊이 있는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아, 전화가 안 오더라고.